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금융 재테크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자산관리 채널 머니몽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융재테크 머니몽TV입니다. 근본 영상은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지수 S&P 500 지수 연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는 조정장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표지수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도 전 고점 대비 20% 이상 조정을 받는 본격적인 베어마켓 약세장 진입의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공포에 질려서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용기를 내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미국 증시가 공포에 질렸는데 국내 지수로 만약에 국장으로 회피하게 된다면 국내 지수는 상대적으로 안전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월 1%, 연 17%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월배당 ETF, 특히 기초자산이 국내 코스피 200 지수, 국내 고배당 ETF 경우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배당 커버드콜 ETF 기초자산이 국내 대표지수 코스피 200 지수와 고배당주입니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 이 매수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여온 게 이 네 가지 대표 국내 ETF입니다. 특히 코덱스,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같은 경우는 설정액이 3,500선을 넘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4개 국내 대표 고배당주까지 합해도 설정액이 결국 1조 원에 현재 육박하고 있는 상당히 여러분들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커버드콜 ETF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먼저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200, 이건 타겟 커버드콜이죠. 목표 분배율을 연 17%로 고정시켰습니다. 고정시킨 이유는 뭐죠? 우리 코스피 200 지수의 연간 배당률이 한 2%입니다. 여기에 콜옵션 매도, 옵션 프리미엄을 요 30% 정도 위클리 옵션을 활용해 가지고 한 15% 정도 맞춰서 연간 17% 정도의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월 분배율도 1.42%, 목표 분배율을 정확히 맞추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코스피 200 지수가 기초자산이고 콜옵션 매도의 옵션 기초자산도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그리고 콜옵션 매도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기초자산 상승률은 한 70% 정도 쫓아가고 있고 월중 배당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KB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라이스 200 위클리 커버드콜 같은 경우도 목표 분배율이 연 17%, 이번 달 월 분배율도 1.51%로 상당히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역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박스피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매매 차익보다는 옵션에 이렇게 프리미엄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활용해서 상방이 막혀있는 등가격, ATM 전략을 활용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그 삼성과 좀 다른 점이 삼성은 딱 목표 분배율을 정해준 위클리 옵션 전략을 쓰고 있는데 여기도 위클리 전략을 쓰지만 콜옵션 매도 비중은 아주 유연합니다. 딱 30%에 고정되는 게 아니고 30% 전후를 맞추되 시장 상황에 따라 50%, 최대 콜옵션 매도 비중을 100%까지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게 삼성과 라이스의 다른 점이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기초자산 상승률은 콜옵션 매도 비중이 높게 될 경우는 굉장히 상승률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통상은 코덱스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의 기초자산을 쫓아가고 있지만 라이스 같은 경우는 한 50에서 60 정도 쫓아가고 있는 게 최근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콜옵션 매도에 따른 옵션 프리미엄은 국내 같은 경우는 이 비과세라는 게 굉장히 메리트죠. 그래서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코덱스는 월중 배당, 분배금 지급 기준이 15일, 그리고 라이스 같은 경우는 분배금 지급 기준이 30일인 월말 배당입니다. 이게 차이점이죠.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가 아닌 국내 고배당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 ETF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삼성의 금융고배당 탑10과 그리고 하나자산운용의 플러스 고배당주,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이거를 이제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목표 분배율은 연 15%, 이번 달 월 분배율도 1.26%,
여기는 1.53% 상당히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기초자산은 코스피 200 지수가 아닌 금융지수, 특히 은행지주죠. 은행. 그래서 KB, 신한, 하나, 우리금융지주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또 증권사에는 삼성증권, 그 다음에 DB증권, 그 다음에 보험사, 삼성화재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증권보험, 금융주 중심으로 되어 있고 역시 위클리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현금 배당은 과세지만 현금 배당을 제외한 콜옵션 매도 비중을 통한 옵션 프리미엄은 비과세라는 게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 월말 배당입니다. 플러스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커버드콜 전략이 아니면 통상 우리 많이들 하고 있죠. 특히 연금 계좌에도 많이 하고 있고요. 통상 한 5에서 6% 정도의 배당 수익률과 특히 그 배당금의 성장폭이 굉장히 커요. 배당금의 성장폭이 연 15%, 우리 미국판 슈드보다 더 높기 때문에 한국판 K슈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분기 배당이었는데 작년부터는 이제 월 배당으로 바뀌었죠. 여기에 이제 커브드콜 전략을 넣어가지고 한 5%, 6%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15%까지 맞추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보신 금융주 이외에도 특히 기아차 같은 자동차 비중이 있고 SK텔레콤 같은 통신주 비중이 일부 들어가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클리 전략을 쓰고 있고요. 콜옵션 매도 비중은 28%, 그러니까 기초자산 상승률은 72% 정도를 따라가고 있는 월말 배당입니다. 그럼 최근에 시장 상황이 안 좋은데 1개월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한 6.75%입니다. 그나마 미국의 S&P 500 지수가 10% 이상, 나스닥 같은 경우는 26% 이상 지금 빠지고 있는 약세장 진입 구간인데 거기에 불과하게 되면 굉장히 상대적으로 국내 코스피 시장이 양호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커브드콜 전략을 쓰는 ETF의 수익률도 순서대로 보시게 되면 라이스가 6.79%, 코덱스가 6.82%, 그리고 금융고배당 탑10이 아무래도 금융주는 변동성은 적죠. 어떤 매매 차익보다는 배당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한 4.18%, 그리고 플러스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35%, 상대적으로 그래도 잘 기초자산을 쫓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S&P 500 지수가 조정장에서 이제 약세장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고요. 나스닥은 이미 연거점 대비 20% 이상 빠지는 약세장, 베어 마켓에 진입했는데 참 양호한 게,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올해는 한번 약세장, 하락장이 올 수 있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그 이유가 통상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한 5% 정도 연고점 대비 조정장이 1년에 4번 정도 분기마다 옵니다. 그리고 전고점 대비 10% 이상 빠지게 되는 조정장 같은 경우는 한 18개월에 한 번씩 와요. 그런데 이제 전고점 대비 한 20% 이상, 거의 베어마켓, 하락장에 진입하는 이런 경우는 2, 3년 또는 3, 4년에 한 번씩 오는데, 이미 우리가 2020년 10월 달이 사실 지금 생각하면 바닥이었죠. 예. S&P 500이 3,570, 그때부터 2년 동안 6,1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상당히 강세장을 맞이했는데 결국 올해가 3년 차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조정장 또는 하락장도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는데 결국 관세라는 이유를 가지고 드디어 하락장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거의 반토막이 났고요.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AI 관련 맥세븐, 빅테크 종목들도 지금 마이너스, 고점 대비 35% 구간입니다. 최근의 시장 상황은 결국 핵심은 관세죠. 4월 2일 발효된 내용을 보게 되면 10% 정도 플러스 보편 관세를 베이스로 깔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추가 관세, 상호 관세, 여기에 또 보복 관세까지 더해져 가지고 중국은 54%,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5%, 그 다음에 일본도 24%, 베트남은 36%의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지금 시장은 굉장히 공포에 질려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주식시장의 안정화보다는 일단 지금 그 미국 국채 금리가 높게 되면 이자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죠. 그래서 그 이자 비용을 좀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히 10년물, 20년물, 30년물의 장기 금리를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상당히 많이 내려온 걸 보실 수가 있죠. 연초에 4.8에서 지금 4.12까지 내려온 상태고요.
물가도 지금 어느 정도, 특히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 배럴당 80달러에서 지금 배럴당 60달러 초반대, 상당히 물가도 잡힌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 미국 연준에서 이제 금리가 너무 높다, 빨리 내려라, 이런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패드 풋이 나올지 트럼프 풋이 나올지, 이게 향후 시장 상황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최근의 시장 상황에서 결국 우리의 자금은 뭡니까? 손절인가요? 아니죠. 일단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존버하시게 됩니다. 예, 버티셔야죠. 그리고 현금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바이 더 딥 전략. 지금이 정말 한 5년에 한 번 오는 정말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위기이자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투자하실 때는 여러 지표를 보셔야 되는데, 특히 그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가 평균 30 정도 넘어가면 1차 분할 매수 타임인데, 지금 45예요, 45. 45, 그리고 RSI, 상대 강도 지수는 지금 30 아래 25까지 내려왔습니다. 아주 과매도 구간이죠. 그리고 우리가 공포에 질려 있는 공포 탐욕 지수, 피어 앤드 그리드 인덱스 지수 같은 경우는 20 이하이면 우리가 보통 분할 매수를 하는데 지금 7, 8입니다. 이런 경우 지금 용기를 갖고 매수하시게 되면 미국 100년 역사를 봤을 때 1990년 이후 그 자료를 보게 되면 1년 이후, 2년 이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상승할 확률 100%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은 존버를 하시든 열심히 분할 매수하는 시점이라는 걸 각오하시면 나중에 큰 안전마진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내 상장형 커버드콜 ETF는 매매 차익과 그리고 옵션 프리미엄이 모두 비과세이기 때문에 현금 배당만 일부, 코스피 같은 경우 만약 17%면 분배금이 2%만 과세하고 15%가 비과세다.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면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금소세와 건보료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비과세인 경우에는 최대 49.5%의 종합과세와 그 다음에 건보료 8%를 추가로 안 내도 되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 실질 수익률이 높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지수에도 관심을 가질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그 금소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금융소득종합과세 같은 경우는 연간 개인별로 과세가 되고요. 우리가 투자를 하시면서 이자를 받는 분, 배당을 받는 분, 또 분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개인별로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2천만 원이 안 되게 되면 통상 15.4%로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납니다. 아시죠? 하지만 2천만 원이 초과됐다. 예를 들어서 만약 3천만 원이다. 보시죠. 그러면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가 됐는데 1천만 원이 초과됐죠. 그 초과된 부분이 가지고 다른 소득과 합산합니다. 여러분들의 근로소득, 직장에서 받는 월급,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득, 그 다음에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공적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또 연금소득,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동산 임대소득, 기타 소득과 합해가지고 플러스 되게 돼요. 그래서 세금을 추가로 더 과세할 수 있다. 세금의 과표는 6%부터 최대 45%, 최대 구간은 과표 10억 이상은 45%, 가산세 더하게 되면 49.5%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2천만 원이 초과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 일단 건강보험료 자녀 명의로 들어가신 분들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또 ISA 3년 의무가입 기간 이후에 만기 연장할 수 있는데 만기 연장이 불가됩니다. 그리고 종합과세에 해당돼서 세금을 한 번 더 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꼭 알아두실 내용이 무조건 2천만 원 넘는다고 또 과세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는 은퇴해가지고 또 나는 주부예요. 이자 배당 소득, 분배금만 있습니다. 즉 다른 소득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금융소득만 있는 분들은 2천만 원이 초과돼서 종합과세, 금소세에 해당자가 되더라도 7,724만 원까지는 납부할 세금은 제로입니다. 세금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별로 계좌를 분산하거나 자녀한테 증여, 배우자랑 나누거나 아니면 이자 배당 시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세금은 내되 이렇게 금소세와 건보료에 들어가지 않는 분리과세 아니면 비과세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사례 한번 볼까요? 나는 금융소득만 연간 2024년 귀속 5천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근로소득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득, 예를 들어서 1억 원이 있다고 치죠. 그러면 얼마 정도 더 나올까요? 세금이. 볼까요? 통상 금융소득 2천을 넘었으니까 초과 금액이 얼마죠? 3천만 원. 그다음에 다른 소득 합산하면 1억 3천이죠. 1억 3천이면 여기 보시게 되면 세율 구간에서 어디에 해당됩니까? 35% 세율 구간이죠. 그런데 우리 2천만 원까지는 15.4% 세금을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원천징수를 했죠. 그러니까 원천징수 한 14%는 차감하죠. 그럼 세율은 21%입니다. 그러면 금융소득에서 초과된 금액이 얼마예요? 2천에서 초과된 금액이 3천이죠. 그럼 3천만 원에 21%, 63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그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게 되면 10%, 693만 원의 세금을 연간 추가로 더 낸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는 이렇게 693만 원 내시게 되면 지역 건강보험료 내시는 분들은 400만 원 정도를 더 추가로 내시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한 24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더 낸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도 2단계 개편안이 2022년 9월에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소득, 이자, 배당, 분배금이 늘어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늘어나고 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가 있고 지역가입자분들은 1,000만 원이 넘어가면 넘어가는 전체 금액의 8% 정도가 건보료로 추가로 부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보통은 우리가 절반밖에 안 냈죠. 3.5%씩. 나머지는 회사에서 내주고. 하지만 연간 1,000만 원이 아니고 직장 가입자분들은 2천만 원이 초과될 경우는 그 초과되는 금액. 만약에 3천만 원이면 1,000만 원이 초과됐죠. 1,000만 원의 8% 정도를 추가로 내가 직접 납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자녀 명의로 은퇴하셔가지고 피부양자로 들어가신 분들은 이렇게 연간 합산 소득이 2천만 원 초과되거나 아니면 1,000만 원 정도만 초과돼도 현재 갖고 있는 아파트의 그 재산세 과표 기준 5억 4천에서 9억입니다. 통상 시가로 한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를 보유하시는 분들은 피부양자 자격에서 또 박탈된다. 예, 이런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이 건강보험료는 항상 관심을 가져야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내 실질 수익률을 업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국내 코스피 200 지수, 국내 고배당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월배당 ETF의 경우는 굉장히 세제 혜택적인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영상은 최근에 이 변동성이 심한 시장 상황에서 특히 월배당 ETF, 특히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기초자산이 국내 지수인 또 국내 고배당주인 ETF에 대해서 알아보고 거기에 맞는 또 금소세, 건보료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이런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또 영상을 제작하는데 저에게는 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